여러분, 어떨 때 제일 무서우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김범 작가의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범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들 처음 들어보셨죠?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대중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은둔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번 전시가 작가님의 개인전으로서는 무려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전시의 개막 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등장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불리는 리움미술관에서 김범 작가님을 주목한 걸까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범 작가님은 1988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비주얼 아츠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그의 부모님의 영향도 매우 컸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세종로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제작한 고 김세중 작가님이시고, 어머니는 수능 교재에 2차례씩이나 등장한 시 겨울바다를 지으신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 중에는 조각의 형식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시적인 요소 역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범 작가만의 특별한 매력은 바로 빗고기입니다. 이 백조라는 작품을 함께 보실까요? 언뜻 보면 석고를 깎아 만든 백조 형태의 조각인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스티로폼을 깎아 조각한 손과 팔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아한 백조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억지로 손과 발을 꺾어 애써 백조의 모습을 하는 것을 통해 작가님이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고 느꼈거든요. 심지어 스티로폼 밑에 달려있는 모터는 고상하게 물에 떠있는 백조가 사실 누구보다 물속에서 열심히 발길질 한다는 걸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달아놓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작품 하나만 더 같이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고 배우는 사물들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빼곡하게 쓰여있는 칠판과 무언가를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 언뜻 보면 평범한 교실인데요. 하지만 의자 위를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가정용품들이 있습니다. TV 속 선생님은 너희들은 도구에 불과해 라고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 작품을 볼 때는 도구에게 너희들은 도구야 라고 주입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학교에서 교육받는 내용들이 과연 당연한 걸까? 나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너는 사회에서 쓸모있는 도구여야만 해 라고 세뇌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김범 작가님의 작품 2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작가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빗고기 챔피언이 예술을 하면 생기는 일. 꼭 주변에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면 제 자의식이 꿈틀대면서 어휴, 쟤는 왜 이렇게 세상을 꼬아서 생각할까? 라고 마음속으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 작가님이 세상을 빛과 바라본 작품을 감상을 하다 보니 빗고기야말로 세상을 반듯하게 바라볼 줄 아는 최고의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계는 이렇게 작가의 아이디어 자체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개념 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움미술관은 한국 개념 미술의 뿌리이자 시발점으로 김범 작가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어땠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번 전시가 정말 큐레이팅의 진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도 원체 좋지만 일단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시원시원한 영상, 영양이 포범을 사냥하는 영상인데 김범 작가가 어떤 작품을 하는 분인지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좋은 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캔버스 연작들, 이 작품은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그림은 하나도 없고
스카이, 트리, 리버와 같이 풍경을 이루는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놓았거든요. 공간 일부 전체가 하나같이 이런 식이에요. 내 머릿속 상상력으로 캔버스에 그려 넣어야 하는 시도 자체가 신선해서 감탄이 나왔는데요. 일관성 있게 전시를 해 놓아서 더욱 쉽게 몰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벽을 뚫고 달려나오는 듯한 착시라든지 내 그림자를 들이우면 밧줄에 목이 메어지는 듯한 작품들도 시각적인 쾌감이 커서 관람 내내 지겨울 틈이 없었습니다. 또 칭찬하고 싶은 점은 공간을 널찍하게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미로 작품을 보시면 나를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연출에 저절로 경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가가 정말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작품들이 모두 하나같이 직관적이고 쉽단 말이죠. 바위가 되는 법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앉거나 눕는 등 몸을 낮추어 하나의 형태를 정하되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없이 관람객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현대 미술도 쉽고 재미있는 게 많구나, 카텔란 전시도 재밌었는데 한국은 한국 고유의 정서가 또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번 전시를 관람하면 좋을까요? 저는 로우파이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전시를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우파이 감성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를 사용하지만 아직 연결지 않은 풋풋함이 담겨져 있다랄까? 그런 감성을 듬뿍 담은 작품이 노란 비명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이번에는 화면 군데군데 분노의 찬 비명. 마치 참다 더 이상 못 찾겠다는 식의 비명을 넣어줄 겁니다. 프루시안 블루가 좋겠네요. 온갖 종류의 비명에 가득 이유를 담아 노란색 붓칠을 하는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딘가 인간적인 면모도 느껴지지 않나요? 노이즈가 가득한 화질에 2000년대 초반의 투박한 자막이 추억을 자극하는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김범 작가님의 작품은 모두 형식이 제각각이지만 이런 2000년대 로우파이 감성이 짙게 남아져 있는데요. 21세기로 들어서 2000년대 초반, 다들 새로운 시대에 힘을 잔뜩 주고 겁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그 감성, 2000년대 초반을 패션 암흑기로 만들어버린 그 감성이 작품 속에 느껴집니다. 모던하고 쿨한 게 대세인 지금과는 다르게 직설적이고 맥시멈하고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관람하시다 보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정겨운 로우파이 감성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김범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해설이 중요한 현대미술 전시이다 보니 신분증 꼭 챙기셔서 오디오 도슨트 대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표소 맞은편에 있는 챔프커피에서 파는 리움 커피도 정말 달달하니까 당 충전하시고 전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리뷰로 찾아올게요.